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1970, 80년대에 대전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분들에게는 한 번쯤 보문산으로 소풍을 갔던 추억이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원도심의 쇠퇴와 함께 추억 속의 공간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보문산을 활성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사업성 부족과 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었던 보문산 활성화, 그 성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꼭 필요할지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토론합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보문산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가 6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어떤 결과들이 나왔을지, 이 밑그림을 바탕으로 어떤 그림을 잘 그려나갈 수 있을지 이분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눠주실 세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전 충남 녹색연합의 박은영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전시 개발위원회 박진호 상임부회장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송정보대 호텔관광과의 장인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 분의 귀한 말씀 듣기로 하고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안내를 위해서 관련 영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면만 봐도 정말 추억의 명소였다는 것이 이렇게 가슴으로 확 와닿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그 추억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세 분께서도 6개월 동안 민관공동위원으로 활약하시면서 보문산 활성화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오셨습니다. 세 분께서 각자 다가오시는 우리 보문산의 가치와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리 대전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전의 인구와 자원이 서구 지역이나 유성 지역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의 관심이나 정책 당국의 관심이 좀 멀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저는 74년도에 그 대전에 와서 줄고 살았는데 그때는 뭐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든가 아니면 뭐 집안에 무슨 잔치, 무슨 뭐 휴일날 주말 나들이 전부 보문산으로 집중됐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모 고등학교를 대전서 나왔는데 거기에 그 교가에도 예. 보문산 바로 들어갑니다. 보문산 내달아온으로 들어갑니다. 보문산 내달아온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이 보문산이 우리 시민의 그 사랑과 향수, 추억을 가득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아주 고향 같은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만 들었는데도 정말 얼마나 추억이 어리고 또 애정이 가득하셨는지 와닿습니다. 우리 장 교수님도 많은 추억이 서려 있나요? 네, 뭐 비슷합니다. 저는 80년도부터 대전에서 생활했는데 고향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보문산 하면은 케이블카하고 보문랜드가 있는데 아쉽게 37년 그때 케이블카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세 번째에 아마 운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그 중턱까지 올라간 그 그린랜드, 푸푸랜드 뭐 이런 생각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지어진 뭐 동물원이나 오월드 자주 찾고 사랑했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추억이 아주 가득하신데 약간 연배가 좀 젊어 보이시는 박 처장님도 네.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 네, 저는 7, 80년대에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그때 해서 대전에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대전에 있게 됐는데 그때 보문산 많이 찾았습니다. 야경 보려고 친구들하고. 네. 그렇게 찾은 추억이 있죠. 네. 뭐 저도 가수원동의 만수원과 이쪽의 보문산 거의 양대 소풍 명소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추억이 가득한데 자 이제 대전의 여러 기능들이 이제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동하면서 조금 힘이 빠진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선거 때만 되면 이 공약의 보문산을 활성화하겠다,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게 하겠다라는 그 캠페인들이 많았었는데 이상하게 다시 또 추진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지요?
그 민선 사기 때부터로 기억이 됩니다. 예. 그때부터 보문산 무슨 개발계획, 관광개발계획 이런 다양한 명칭으로 그 계속 그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잘 안 되는 것이 아무래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재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 개발 추진, 뭐 보존, 가치를 뭐 해서 관광 활성화에 동력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같은 맥락입니다. 제 관광 개발 정책 전공했는데요. 그러니까 도시공원으로 65년에 시작을 했고 그것이 쭉 가다가 그 동물원 개장을 하면서 한번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해보자. 그다음에 오월드로 통합을 한 2009년부터 민선 4기죠. 5기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이제 관광 종합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예. 그러다가 민선 6기에서 이걸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 그래서 또 공원 정책 들어갔다가 이제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이거는 이제 원도심하고 같이 한번 크게 지역 발전을 위해 수단으로 보자.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 정책이 이제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담당 부서도 마찬가지 공원 쪽에 관광 쪽에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으니까 민자 유치에도 실패를 하고 좀 종합적입니다. 그리고 현안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교통 문제라든지 난개발 지역 주민의 뭐랄까 청사진 제시에 의한 뭐 기대감 그래서 조금 지금까지 좀 불거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박 사무처장님은 대전 충남 녹색 연합의 일꾼이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동안 추진되지 않았던 이유? 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큰 이유는 이 공약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한번 이제 엎어질 때마다 그 공약들이 그럼 제대로 세워진 것들인지 네. 이게 실제로 추진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들을 검토를 하고 다시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내용으로 이렇게 바꿨어야 하는데 이제 민선 4기부터 7기까지 오면서 내용이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게 저는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매번 갈등은 사실 예측이 되었던 거거든요. 환경적인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이 고려된다고 하면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되지 않아서 네. 조금 더 실질적인 업그레이드 전략이 그렇습니다. 담겨졌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네. 경제성 부족과 물론 이제 논란 또 논의의 중심이었지만 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추진이 되어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대전시가 앞으로 조성될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오월드를 곤돌라 등으로 연결하겠다 이런 계획. 특히 이제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구성이 발표되면서 활성화가 물을 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 공동위원회까지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 시민들께 보문산 활성화 사업이 왜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그 활성화의 필요성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예, 앞에서 우리 장 교수님이나 우리 박은영 처장 그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왔다 갔다 하다가 정책이 이제 집행을 되지를 못하고 그 동력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난개발 이렇게 방치돼 가지고 그 지금 이렇게 대사지구 쪽으로 가게 되면 무속인들 이렇게 많이 있고 원룸촌으로 변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걸 또 뭐 이전할 수도 없고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도 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까지는 보문산 개발 계획을 대사지구 쪽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보문산의 그 범위를 크게 보문산이 그 이 두 개 테마와 이 네 개 그 근린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계획이 지금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그런 계획을 잘 실현만 한다면 예. 보문산의 가치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보문산 활성화의 필요성을 저희가 지금 이슈로 다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 처장님께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뭐 저는 이제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제 우선은 주민들이 오래 기다리시기도 하셨죠. 사실은 정치권이나 이제 선거 때마다 이제 공약들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이 오래 기다리셨던 부분이 사실은 아마 크지 않을까 예. 이런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변화들이 계속되는 와중에 도시 숲이 가진 공익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많은 시민분들이 이제 누리고 싶어 하시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격리되는 시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힐링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이런 공간으로서 가까운 숲의 가치들을 조금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 사무처장님께서 이제 우리 시민분들의 그런 바람을 직접 들으신 그런 네네. 결과도 역시 담겨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왜 공약만 해놓고 그동안 수십 년째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네, 그런 원망과 또 소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예. 대전을 지금 찾고 있는 게 한 799만 정도 됩니다. 근데 보문산 쪽에 가 약 한 29%, 30% 정도가
방문객들이 그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당연히 대전시 입장에서는 관광을 통한 문화관광, 문화융성이라고 민선 7기에서 야심차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대전 방문회 예,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럼요. 그런 이제 그렇게 야심차게 보문사를 지역 발전의 수단으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대전의 그 관광 경쟁력이나 위상은 하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올리긴 올리고 싶은데 소재거리를 찾다 보니까 예. 그래도 전통적으로 관광의 뭐 매력이나 잠재력이 컸던 이제 보문산이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찰나에 뭐 이런 좀 갈등이나 개발과 보전이 상충되니까 저 수기 기간도 좀 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도심까지 한번 붙여보고자 하는 정책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해야 된다. 예. 필요성이 거기 있다 봅니다. 대전 관광회도 수년간에 걸친 지금 3년입니다. 사업이고 그 와중에 또 대전시에서 특별히 보문산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각별히 강력하게 피력을 해서 민관위원회까지 구성이 됐고 6개월의 활동을 마치셨습니다. 그동안에 세 분도 위원이셨고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장 교수님 한번 개괄을 해주실래요? 네. 그 쉽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는 세 가지는 기능입니다. 예. 기능인데 하나는 힐링 기능. 그러니까 자연 생태, 그 시민의 그 뭐랄까 복원, 여가 공간으로 쓰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문화를 활용한 아마 이사동 쪽, 동구의 이사동 쪽을 의식해가지고 이사동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한옥타운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그거 생각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존 있는 우월드 쪽하고 뿌리공원 그쪽에서 재미 예. 세 가지의 기능에다가 마지막 하나는 그 추진 주체가 이제 앞으로는 지역 주민이 되자. 그래가지고 4개의 기본 원칙은 예.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망대 너무 오래됐다 보훈대가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다시 신설을 하되 그 세계적 공공 디자인 입장에서 조금 명소가 될 수 있고 명물이 될 수 있는 이런 각도에서 하자. 요거 2가지는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 하드웨어 시설 중심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을 넣자. 요까지는 이제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예. 좀 이슈가 됐던 뭐 곤돌라라든지 모노레일, 뭐 구간, 뭐 교통수단, 네트워킹 이런 거는 이제 향후 진지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필요성은 대충은 봤습니다만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좀 천천히 하자 이렇게 4가지의 방향을 설정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향도 4가지고 그 안에 4가지 원칙도 위원들 간에 합의가 되셨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연결 수단에 있어서 의견들이 각자 이렇게 내신 것 같습니다. 뭐 모노레일, 곤돌라, 또 셔틀버스까지. 특히 모노레일과 곤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각 위원들께서도 더 강조하신 점이 달랐나요?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뭐 모노레일이나 곤돌라나 이 원래 4가지가 나왔었습니다. 예, 다 말씀해 주세요. 케이블카, 케이블카. 또 케이블카하고 비슷한 곤돌라. 그리고 또 이제 수축을 이렇게 다니는 그 모노레일. 예.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수축을 잘 갈 수 있는 그 셔틀버스 이래 4가지가 나왔었는데 그 케이블카와 이 곤돌라는 그 형태가 비슷한데 그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예. 또 환경 저희들은 또 오랫동안 갖고 왔던 보문산의 그 환경 경관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각각의 장단점을 많이 부각을 시켰으면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우리가 지평이 가시화될 때 꼭 연결해 이제 우리 장 교수님 말씀대로 그 연결의 그 필요성은 합의를 받습니다. 예. 각 그 관광 그 포인트 간의 연결은 꼭 해야만이 우리 보문산 그 관광 자원의 그 시너지 효과를 받는다. 그러나 이제 그 어느 구간에 어떤 수단으로 해야 될 것은 다음에 우리 구체적인 그 집행 시기가 왔을 때 예. 기본 계획이 수립될 때 그때 이 전문가의 의견 또 시민의 의견 이걸 다 들어서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이제 그 뭐 의견이 서로 상충됐다 일단 보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 뭐 이런 거야 정말로 치열한 토론 내지 장단점이 다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시민들께도 전해져야 될 것 같은데 박 처장님도 요 이동 수단들
연결 수단들 고민해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연결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수단을 논의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계속 이렇게 내부에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연결 수단이라는 게 각각 연결되는 곳의 관광성이라든지 목적성 그리고 그곳이 실제로 활성화돼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유동적으로 이동하는 뭐 이런 포지션이라든지 크기들을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보문사는 그런 기본적인 뭐 데이터라든지 그런 점검들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5월드는 5월드대로 각 지구별로 사실은 또 활성화해야 될 부분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연계 수단을 어떤 수단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이어지는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니까 수단이라는 게 어떤 시설로만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로의 연결이 가능할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좀 폭넓게 저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녹색연합 쪽에서도 몇 가지 구상을 하신 게 그날 말씀을 하셨나요, 그동안? 예, 뭐 프로그램 통한 연계나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각각 위원회에서 제안도 하기도 했었고요. 뭐 그 제안은 이제 모든 위원들이 다 같이 이제 개별적으로 했던 내용들인데 뭐 그런 부분들 포함되어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동수단을 완전히 하지 말자는 쪽은 아니신 건가요? 그러니까 연계성의 필요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의했고 그래서 합의에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수단으로 할지 프로그램으로 할지 그리고 수단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는 지금 그거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봤던 거죠. 그렇군요. 네 가지 원칙 중에 주민 참여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네 가지의 이동 수단들이 강단점이 다 있고 또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 쪽을 활성화할 것이냐 또 다른 컨셉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약간 의견이 달라서 장 교수님도 이 논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그러니까 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게는 교통수단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관광교통이냐 일반교통이냐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그런 논의 지금 아까도 앞서 환경단체 쪽에서도 얘기를 한 것처럼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교통이냐 예를 들면은 이제 트램이 우리가 확정이 됐고 지금도 교통체증이 들어는 태미고개가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정류장을 어디로 하냐에 따라서 또 영향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일개 한 17명의 수기 참여자들이 결정하기는 너무 이제 부담이 가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교통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자라고 보류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교통 수단은 그러니까 환경 자원을 일단은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그려놓고 그리고 아까 박 부회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에 논의할 때는 구간별로 어떤 교통이 적합한가. 그러니까 큰 교통, 작은 교통. 그러니까 일반 교통과 관광 교통 뭐 이런 그러니까 다시 거론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1단계로만 합의된 그렇습니다. 것들이 나왔고요. 그렇군요. 자, 이 보문산 활성화의 방향 설정. 제가 듣기에 네 가지 원칙은 우리 17분의 그 수구 의원들께서 잘 해주신 것 같고 박 처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 과정 중에 계셨기 때문에. 네. 뭐 방향 설정이나 이런 분들은 워낙 이제 이 민간위원회 자체가 다양한 구성원들로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환경단체도 있고 주민분들도 계셨고 여러 구성원들이 다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4개의 원칙을 정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시가 어쨌든 저희가 활성화위원회를 시작했을 때 이렇게 정해진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잘 가져가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담은 또 이제 6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한 그런 계획들이 좀 나오는 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달 안에 관련한 발표를 하기로 그렇게 돼 있군요. 전망대가 굉장히 사람들이 또 추억도 어려 있고 기대가 되고 개선해야 된다 이런 점이 또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망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제 의견과 또 좋은 이 생각들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전망대 하면 타워 형태로 해서 서울 남산이나 이런 다른 데 같이 높이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산 허리를 이렇게 중턱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 환경이 많이 환경이 파손이 됩니다. 거의 보문산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타워 때문에. 그래서 나온 의견들 중에서 이제 높이는 그냥 타워보다는 전망대 형태로 하면서 거기에 좋은 이 프로그램을 넣자. 예를 들면 야간에 요새는 우리 대전을 방문하는 사람이 야간에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야간 경관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천문대를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밤에 대전시를 조망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러한 좋은 의견이 나오는데 전망대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의
너무 높게 하지 말고 조언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넣자라고 이렇게 의견의 일치를 공감대를 아무튼 전망대 높이가 높아질수록 보문산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그렇죠. 것은 아무래도 중턱을 그만큼 넓을수록 중턱을 많이 파손 힘을 받아야 되니까요. 예. 그렇군요. 장 교수님, 예. 전망대 한번 짚어주시죠. 같은 얘기입니다. 공공 디자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좀 독특한 거기에 우리의 매력을 넣자 뭐 이런 거죠. 그냥 높이만 올려가지고 명소 랜드마크 이거는 지양하고 이제 아기자기하게 대전다운 전망대로 이렇게 해주자 뭐 이런 얘기였고요. 그대 또 하나 숨어 있는 말이 전망대 이외에 숨어 있는 말이 네 가지 원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값 있는 거였고요. 예. 또 그 과정에서 대전을 사랑한다는 서로의 확인을 했습니다. 애정, 열정을 다. 근데 시급한 거는 그 뒤에 숨어 있는 그림자들이었어요. 지금 공원적 입장에서 지금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산 중턱까지 차가 올라가는 문제,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주차장 문제. 주차장이 지금 뭐 주구청부터 해서 시청에서 조각조각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소수, 그러니까 작은 거죠. 효과가 안 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계획이지만 트램도 하나의 멋있는 자원이거든요. 예. 그 문제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역나교통, 그다음에 이용자의 동선 관리, 뭐 등산로 하나도 지정된 등록로도 있지만 지금 막 올라가는 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현안들이 숨어 있는 거죠. 이 큰 그림자.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다시 한번 6월 말에 할 때 좀 재점검돼서 포함해서 발표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세세하게 더 정리할 것이 아직 많은 남아 있죠. 있죠. 현안들. 네. 이 전망대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 처장님? 네, 저희는 뭐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시민들이 좀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그리고 문화나 예술이 가미된 좀 시민들이 와서 전망도 즐기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이렇게 좀 즐기거나 이렇게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뭐 보문산 말고도 각 지역마다 관광 명소들도 있고 저희가 고민하는 이런 몇 가지 논의의 이 포인트들을 다 고민한 지점도 있을 것 같고 벤치마킹 할 게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역시 계속 논의의 중심은 보문산의 이 관광객들이 좋아하실 만한 관광 자원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사례를 들 만한 그리고 아마 수기 과정에서도 각 지역에 있는 이런 뭐 곤돌라든 모노레일이든 셔틀버스든 몇 가지들이 나왔을 텐데 좀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곤돌라든 케이블카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우리 그 보문산에 그 관광 개발하는 그 이 상황이 또 다른 지역하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러겠죠. 예. 뭐 제천의 청평면이라든가 뭐 이 목포의 유달산이라든가 이런 각각에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목표까지만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보문산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목적은 기존에 그 이 1년에 연간 100만 명 찾아오는 저기 오월드가 있습니다. 예. 120만 명, 많을 때는 170만 명입니다. 또 그 옆에 뿌리공원 100만 명이 넘습니다. 예. 그것만 해도 약 한 230만 명이 연간 관광객이 옵니다. 그 관광객을 우리 보문산 뭐 시루봉이든 보문산성이든 우리 전망대 쪽으로 같이 이제 오게 하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자는데 이번에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보문산에 뭐 케이블카를 놓는다, 뭐 곤돌라를 놓는다 이것이 아니라 기존의 그 점으로 되어 있는 오월드 뿌리공원을 오는 약 한 200만 명 이상을 그 조금만 어떤 연결 수단이 시키면 우리 그 보문산도 활성화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대전의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너지 효과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노레일 또 곤돌라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의 경론이 있었나요? 아니면 조금 더 밀어두자 정도로 이렇게 정론이라기보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포인트 다른 데하고 좀 다른 데 같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단순한 예. 것이 아니고 뿌리공원 오월드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시설을 해야 될지 가장 합리적이고 그 경제성이 있는가를 예. 그걸 좀 따져보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가 결정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죠. 17분의 수기 과정 중에 요 이동선에 대한 전문가분들도 들어가셨었나요? 네, 교통 전문가가 있으셨어요. 거기서 혹시 나온 것 너무 전문적이지 않게 장단점을 좀 몇 가지 짚어주신다면요. 예. 나온 얘기라도. 예. 뭐 일단은 그
사례를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례 얘기 있어서 개발 방향이나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돼 있는데 어떻게 나갈 건가? 예를 들면은 대구의 앞산도 거론이 됐었어요. 그거는 스마트 공원으로 가자. 그게 예. 모델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개발, 지역 도시 재생 쪽으로 간다 그러면 뭐 서울의 남산 르네상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케이스는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갈 건지를 모르니까 적용을 못 시키고 딱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도입시설의 장단점이야 뭐 상식적인 선에서 곤돌라나 케이블카는 비용 많이 들고 많은 이용들을 이렇게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모노레일은 값싸고 경제적인데 단순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뭐 셔틀이라든지 친환경 뭐 셔틀버스 같은 거는 그렇게 동선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이용 외면을 당할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상황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아까도 그 정책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보문사를 놓고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65년에는 앞에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진입로 쪽에 대사동 그쪽이었는데 오월드가 들어간 다음에 저 뒤쪽으로 갔어요. 뒤쪽으로 갔다가 다시 숲, 뭐 치유숲이라든지 목재니까 다시 앞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문산 내에서도 그 발전의 쇠퇴와 발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려면 종합적 관점에서 다 같이 진흥시킬 건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부분적으로 지금 도시공원이 6개입니다. 문화공원 4개에 문화공원 하나에 역사공원 하나에 근린공원 4개인데 그거조차도 지금 점적으로 아까 부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종합적이지 못하고 점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민선 7기에서는 그거를 아마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좀 의지 표현해서 한번 우리의 공론화를 시켜보려고 한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수단은 아까도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뭐 정책의 그 목표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케이스가 달라지고 도입하는 기능과 수단이 달라진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지금 결정할 게 아니라 조금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시행착오 없이 보류하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어떨지도 꼭 귀담아 들어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분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는 우리가 결정해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1안, 2안, 3안을 물어보는 게 낫지 처음부터 그렇죠. 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저 보문산 활성화한다는 게 목표는 명확한데 그 가는 길이 참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 요소마다 또 생각할 게 많다는 점을 우리 세 분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절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박 사무처장님 어떤 의견이신지요? 저는 이제 보문사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은 콘텐츠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뭐 오월드나 이제 연계 부분을 생각하는데 보문산에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역사적인 유적이라든지 뭐 저도 얼마 전에 본 건데 이렇게 의류 해방 기념비라는 것이 보문산 안에 있더라고요. 그 목재센터 올라가는 길에 보이지 않게 있는데 뭐 대전시가 이렇게 해방을 맞이했을 때 세웠던 시민들의 이제 기금으로 세웠던 비가 있는데 그게 원래 대전역에 있던 것이 보문산으로 옮겨져 온 이런 역사들의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문산이 가진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 당연히 생태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사기나 담비나 없던 아이들이 다시 나타나서 이야기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아까 조직으로 좀 있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연계할 수 있는 게 있고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문산 안에 들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보이는 부분들을 잘 찾아서 연결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스토리들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어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잖아요. 좀 소규모의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매력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감안하면서 이 사업을 또 추진해야 되겠군요. 무조건 뭐 구름같이 많이 몰려든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그 점도 또 명심을 하면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잠깐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여행 트렌드라는 게 뭐 볼거리만 있다고 해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토리가 있고 체험하고 머무를 수 있고 다시 또 가고 싶고 이렇게 만들기 위한 보문산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 콘텐츠 잠깐 말씀하신 것 말고도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그 관광 형태를 보고 우리 뭐 관광 전공하셨으니까 괜히 이런 얘기를 또 앞서 하면 안 될 텐데. 그래도 하세요. 네, 이 대전시 개발위원회 우리 이 관광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제까지는 자연 그 경관을 위주로 하는 자연 관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관광 트렌드가 그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관광 그리고 또 깊은 산 속에 산림을 하는 산림 관광 이런
두 가지 형태가 또 요새 아주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보문산은 보게 되면 이 도시만에 있는 아주 그 이 자연 환경, 뭐 또 이 절길거리, 아까 우리 박은영 시장님 말씀하신 그 전통 문화, 뭐 이런 것들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그 이 좀 보문산 주변에 연결시키고 또 그 박은영 시장이 그 말씀대로 보문산에 각종 있는 그 이 역사가 오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의미를 부여해야지 보문산에 있는 산에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 교수님. 트렌드는 그 또 함정이 있습니다. 트렌드를 발표를 이제 한국관광공사나 매번 전문 기관에서 합니다. 해외 것도 있고. 근데 그게 대전만은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원래 농경사에서 물길이니까 그 물을 우리만 쓰면 좋은데 다른 데도 다 적용되는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컨텐츠를 잘 활용하냐 이런 싸움인데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아쉬운 거는 보문산 얘기를 이렇게 관광자원으로 하겠다 해놓고 이제 제가 이렇게 관광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전 분들한테 그 대전 탈경에는 보문산이 들어있어요. 여름에 녹음 들어있는데 그 다음에 명소 7선에 빠집니다. 빠지고 그 이상하네. 오월드가 들어갑니다. 보문산이라는 건 물론 이제 크게 보면은 그 안에 들어 있지만 그 다음에 최근에 있는 12선 대전 명소 12선에는 보문산 빠지고 이제 뿌리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체화되는 건 좋은데 전체적인 데에서는 또 통합성을 잃어버리는 이미지 차원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민선 7기에서 야심차게 이걸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하고 충남대학교에 그 대전의 도시 마케팅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전에 하여튼 SNS라든지 그 빅데이터에서 나왔던 432개의 활용 자원을 종합적으로 전분 분석을 해서 총 20개의 브랜드 자산을 했습니다. 발굴을 했는데 그 안에 당당히 보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해놓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실행 과정에서 이제 그 계획하신 분들이 실행을 구체적으로 전파를 하고 좀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은데 아까 얘기한 좀 계획 따로, 실천 부서 따로, 재원 따로, 그 다음에 뭐 마켓 홍보하는 것 따로 이게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제 생각에 트렌드는 두 가지로 봅니다. 그것도 길게 봐야 돼요. 그냥 매년 2020년, 19년 이런 트렌드는 우리가 늦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경쟁력이 하위이기 때문에 쫓아가기도 바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18년 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대전이.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한 5년, 10년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 대전 세종정거이나 이런 데서 다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법정 계획도 세우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데 계획 세웠으면 그 계획이 실천까지 갈 수 있는 좀 흐름, 집행력, 그 실현 가능한 뭐 이렇게 노력들 이런 것도 트렌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는 큰 흐름을 아는 거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정밀하고 세밀한 디테일한 노력들 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문화와 관광에 대한 그 리더십,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바로 서야겠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민간 공동위원회 활동도 6개월이나 한 이유가 이거 관에서 혼자 주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협치 거버넌스로 지금 착착 가고는 있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지지분열했던 걸 저희가 교훈을 삼아서 이번에는 확실히 성공을 시켜야 될 것 꼭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말씀하면서 우리 박 처장님 어떤 말씀을 또 하고 싶으신지요? 네, 뭐 아까 이제 콘텐츠나 이런 것도 얘기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부분 얘기할 때 항상 중요한 게 이제 주민 주도, 시민 참여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도시 숲으로서 또 보문산의 인근에 사는 주민들만큼 또 잘 아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관심 그리고 대전 시민들이 또 이용했을 때 또 같이 숲에 들었을 때 어떤 콘텐츠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행정에서 어떤 거를 시행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진행해 나갈 때 사실은 더 빛을 발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문산의 매력을 연계하고 그 주변에 이제 11개의 동이 있는데 그 동마다의 특색들을 주민들이 이제 잘 엮어 나가는 그런 방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대전 방문의 해를 3년짜리 사업으로 저희가 수행 중이고 대전이 대덕 특구가 있고 스마트한 도시인데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리고 각 지역의 우리 관광객들에게 수요 조사를 해보면 대전이 이 관광지로서의 매력은 조금 아래쪽에 있어서 이걸 좀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주제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치유도 하고 머물다 가기 위한 우리 대전시만의 어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할지요? 그래 이제 이제까지 보문산에 그 좋은 그 이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오월드 부리공원 뭐 또 그 옆에 가면 또 청소년 문화마을 또 신체어생 같은 넓게 하면 예. 또 이쪽에도 있고 다 많이 있는데 이것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이 당일 관광으로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이제 연결하자는 것이 이번에 이제 그 우리 보문산 활성화위원회의 하나의 목적이 있었고 예. 또 두 번째는 지금 그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기존 우리 박은영 처장 그 말씀이 있었다시피 그 대형 그 패키지 관광에서 소형 가족 단위 관광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 보문산 그 자원 활용하는 관광 개발이 늦었지만 앞으로 그 보문산이 이 아까 열 몇 개 마을 있다고 11개 동. 11개 동이 있다고 했는데 그 주변에 민박촌을 한다든가 이런 거면 지금 패키지가 이제 대형 패키지 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소형 가족 간의 관광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 11개 동의 마을에 뭐 민박촌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주민의 이제 그 소득도 증대되고 예. 우리 또 그렇게 해서 대전 경제가 좀 퍼져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전이 교통의 중심지고 국토의 중앙에 있다 보니까 뭐 어디든지 빨리 갈 수 있는 곳이라 하루 머물기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하루 정도는 1박 2일로 충분히 볼거리, 즐길거리 또 스토리가 있고요. 또 예전에 90년대에는 대전 엑스포로 굉장히 유명했었고 우리 역사와 문화, 관광을 잘 엮을 수 있는 지금 프로그램이 정착되길 바라겠습니다. 타 지역 방문객, 일단 비행기 편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당분간 코로나 전국 속에서는 해외 관광객이 오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 교수님? 네. 여기서 아까는 집행력에 대한 그 내부 문제 조금 컨트롤 타워 부재 같은 거를 얘기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중앙 정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빨리 그것도 우리 대전시가 캐치를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 법으로 마련된 관광진흥 확대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부회장님도 얘기한 것처럼 민박 얘기 있죠.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타격이 가장 큰 내수 진작을 위한 지방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최근에 산림 휴양이라든지 민박 활성화, 내수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근래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당연히 검토 우리 시에서도 하시겠지만 빨리 다른 지역 자치단체보다 빨리 좋은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해서 가져온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조용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때 그날 토론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대전 시민 내부적인 입장에서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객관 타당한 외부적 시각에서의 관점.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도 이걸 전공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이 바라는 것이 진짜 뭔가, 방문객들이 바라는 게 진짜 뭔가. 우리는 아직도 명백히 그거를 진짜 객관타당하게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좀 조심스러운 반성도 좀 해봅니다. 그러려고 이제 장 교수님 같은 지혜를 저희가 지금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뭐 원래 대전에서 태어나서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박 처장님은 다른 쪽에 계시다고 오셨어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볼 때 대전의 브랜드, 이미지, 네. 탁 떠오르는 어떤 매력 이런 게 어땠어요? 사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대전은 엑스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타 지역에서 엑스포로 이렇게 여행을 오거나 예. 이런 세대였기 때문에 엑스포라는 이미지, 과학 뭐 이런 이미지가 사실은 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지만 엄마들 사이에서는 국립과학중앙관이라든지 맞아요. 과학 교육 이런 이미지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드러나 있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런 콘텐츠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잘 드러나고 정보들이 좀 더 많이 제공되고 또 연계가 되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지 않은 점들이 좀 눈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를 수는 있지만 뭐 여성이라든지 좀 다양한 계층 그리고 뭐 단위들의 목소리를 좀 모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관련한 토론을 해볼 때마다 요소요소의 매력적인 자원 포인트들이 있다.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으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다음엔 또 재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환경 훼손도 한 축이었지만 이거 사업성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도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에 분명히 하나였었는데 민자유치가 계획에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 대전도시공사가 다시 또 떠맡게 되는 것인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요? 아직 거기까지는 뭐 이 기본 계획이 돼야지 되니까 우리 그 보문산 그래도 말씀이 나오는 것들이 있을 텐데. 위원회에서는 그냥 앞으로 보문산을 어떻게 하면 잘 그 활성화 시킬 가는 방향성을 논의했지 그 구체적인 그 진행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대전 그 오월드라든가 이걸 도시공사가 하기 때문에 예. 도시공사가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볼 때 보문산은 저쪽에 오월드는 도시공사가 하고 있지만 또 이쪽에 그 대전시 공원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예. 또 뭐 뿌리공원은 또 다른 데서 또 하고 있고 또 청소년 수련마을 있고 이 다양한 그 기관의 시설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문산이 그 도시공사가 할 때는 그 연결하는 그 정도 시설은 도시공사가 맡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건 일부분이고 보문산을 종합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문산 활성화를 위한 TF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일종의 이 거버넌스 예. 휴먼웨어 우리가 보통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템을 하는 그 소프트웨어 또 우리 연결을 하는 그 하드웨어 하는데 바로 그 휴먼웨어 체계가 TF가 구상이 돼야 될 건데 왜 그런가 하면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도시공사가 공원관리 사업소 가서 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양한 기관과 그 자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TF를 구성해서 그 휴먼웨어 체계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적 체계를 구성한 다음에 이 재원 문제도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 5월도 인기가 있는데도 어쨌든 만성적자라고 평가가 돼서 사실 참 이게 재원은 늘 걱정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얘기할 때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부회장님 동의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도시공사가 좋은 소식입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 지방공사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151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전도시공사가 17개 중에 3등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에. 11등 갔다가. 근데 거기서 눈여겨 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조금 위험하다는 게 나오는 게 하나는 내저 사업 부분의 적자, 만성 적자, 그게 주의를 받았고 또 하나는 영업이익이 종합 점수는 좀 상향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밑에서 네 번째 그러니까 별로 좀 남는 장사를 못한 거죠. 열심히는 했는데 그런 기관이 맞는 것보다 조금 민자유치 노력을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할 얘기가 과거에는 이제 일개 회사라든지 특정 회사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TF팀이 있다 그러면 너무 좋고요. 한국 관광 입장에서 보면 한국관광공사에 뭐 지역 컨설팅 팀이라든지 투자팀이 있습니다. 전문 기관이 전남이나 강원, 뭐 무주 이런 지역은 그런 데에 의뢰를 해서 같이 통합 한 154의 뭐 이런 특정 시기에 모아놓고 우리가 보문산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기 뭐 우리 문화관광의 컨텐츠가 가능한 뭐 대청호도 가져갈 수 있고 뭐 저쪽에 프란다스 공원 같은 계획 그러니까 문화관광에 투자를 해주십시오라는 컨텐츠를 모아서 전문기관하고 같이 좀 이렇게 총력전을 치른다 그러면 효과는 과거에 했던 것보다는 좀 다른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아주 여러 생각들을 해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사모 소장님 이쪽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베이스볼 드림파크 하면서 발표할 때도 사실은 이제 도시공사, 민자유치 뭐 이런 얘기들을 대전시에서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오월드나 이제 적자라든지 이런 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 예산이 1,144억이었거든요. 도시공사에서 이거를 하기는 되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보여지고 또 민자유치는 또 사실 이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좀 의존하지 않고 저희 활성화들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를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결론과 목표를 정했지만 저희가 생각해야 될 또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토론하면서 더욱더 느끼게 되는데 또한 이제 쇠퇴와 또 흥암이 원도심과 같이 해온 것이 보문산인데 보문산이 정말 활성화돼서 생기를 불어넣는다면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원도심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 방안까지도 조금 더 큰 종합적인 대책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대전하면 지금 떠오르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그 엑스포도 떠올랐지만 지금 요즘 외부에서 대전하면 떠오르는 것이 성신당 빵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이 뭐 특정 회사를 거론해서 그런데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되면 그 줄 서서 뭐 그냥 예. 대형 외부 차량들이 그 도를 하나 막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우리 보문산 위원회라든가 오늘 이 자리 MBC 토론회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보문산의 상징성을 부여해가지고 많은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또 외부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게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다 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상징성을 확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 상징성을 부여해야만이 원도심의 그 활성화도 되고 또 원도심에 있는 뭐 많은 음식점들이 연결이 되는데 저는 그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시의 뭐 정책도 돼야 되고 뭐 아까 뭐 TF도 구성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무무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 돈을 안 적게 들이고 우선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 보문산 대축제입니다. 우선 시민들한테 관심을 갖게 해야만이 뭐 그 다음에 개발도 하고 시가 돈도 투자하고 중구가 돈도 투자하는 거지. 그래서 보문산 대축제를 한번 이렇게 뭐 2박 3일간 했으면 그 다음에 또 뭐 그러다 보면 축제하다 보면 사람들이 몰리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교통 문제도 있고 도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이렇게 물론 아까 같은 큰 그림은 해결해 가면서 예. 우선 당장에 보문산 대축제를 한번 그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이 코로나 와중에 사회적 거리 두기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모색해 봐야 되겠죠. 그건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이게 이제 위축되고 있어서는 추진이 안 될 사업이니까 그렇죠. 말이죠. 예, 예. 지금 생각할 게 많군요. 뭐 이름이 대전의 보문산이니까요. 지금 축제도 한 요소는 될 수 있겠죠. 활성화하는 그리고 붐업하는데. 저는 조금 진지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동안 두 분이 계속 같았다가 처음으로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 뭐 그 나쁘진 않습니다. 네. 예, 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건 하나의 또 매력인데, 근데 축제 같은 경우는 한시성입니다. 무슨 어디 가게 오픈했을 때 좀 잠깐 어텐션하는 뭐 그런 효과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대전이 또 하나의 옥상옥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뿌리 축제 또 자리 잡기도 바쁜데 또 하나의 뭐 그런 것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만났는데 아기자기한 그러니까 상설 뭐 연주공원이라든지 조각공원, 그 쌈지공원 같은 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대규모는 아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그 질문이요. 그 원도심 그렇다 그러면 그게 또 목표가 바뀐 거거든요. 정책 목표가 바뀐 겁니다. 공원에서 관광에서 또 원도심까지 통합 개발로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아까 부회장님 얘기하신 TF로 해서 전국체전 같은 거 하나 해도 추진단이라고 그러고 생깁니다. 그러니까 핵심 공약 브랜드라고 만약 생각하고 통 큰 정책을 꼭 이번에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추진 주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원인 분석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추진 주체를 얘기했는데 그 TF팀이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일반 시민들에게 그냥 지금은 그냥 공공주도형으로 하향식으로 좀 많이 좀 밀어붙였거든요. 그러지 말고 육하 원칙에 왜 어떻게 언제 이거를 좀 쉽게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 토론회에서 결론도 저라고 같았었는데 그때 결론이 리빌딩이었거든요. 그 용역사에서. 예. 저도 마찬가지 제 개인 의견일 때 리뉴얼 다시 하자. 그래서 방향은 뭐 요즘 리트로 그러는데 코로나 이후에 아예 좀 늦게 시작한 거. 그리고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민설 7기 안에는 해결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지금 시작한다 해도 한 10년은 더 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시행착오 하지 않는 정도의 새로운 요즘 뭐 재개발, 재생 이런 단어 좋아하는데 새로운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수기 과정도 거쳤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씩 리뉴얼 계획을 한번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인
거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주도가 되는. 그렇다 그러면은 행정부서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뭐 기획관실에서 한다든지 컨트롤 타워가 아니면은 새롭게 정말 전국적으로 처음 뭐 공동체 지원 담당하는 업무 같은데 이런 데서 한다 그러면 예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못했던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수기 과정에서도 장 교수님의 그런 말씀 대기만성이죠, 대기만성. 하셨어요? 네. 수기 과정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민자 유치라든지 TF팀 같은 건 얘기했습니다. 근데 좀 워낙 스페시픽한 뭐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네. 특정한 의견이라서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네. 네 가지 원칙 중에서 지역 주민들이 반드시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의 뜻이 모아져야 된다. 이것도 4대 원칙 중에 하나여서 그건 아주 중요한 사항. 예, 중요한 원칙인데 이제 세칙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잘 모아질 수 있을지도 저희가 계속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사무처장님의 지역 주민 참여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 녹색연합도 참여한 건데 울진에 금강소나무 숲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좀 멀죠. 멀긴 한데 그게 이제 산림청에서 1호로 만든 숲길이에요. 그리고 저희 그게 만들어진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저희 같은 단체, 거기 사는 주민들 그리고 이제 행정 이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숲길을 어떻게 조성할지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거기는 산양 서식지가 되게 넓게 분포돼 있고 소나무도 금강송도 되게 넓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하는 게 아니라 탐방 예약제라는 거를 해서 조금 이제 예약해서 가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서 좀 더 가고 호기심도 끌게 하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들도 집어넣고 거기에 왔을 때 도시락이라든지 민박이라든지 식당은 주민들에게 실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 이제 지금도 2010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탐방 예약제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좀 이런 방식의 주민 참여 방안들을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실제 이익이 외부에서 뭐 어떤 시설을 해서 그 시설을 한 것들이 이제 이익을 가져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가져가고 또 그렇게 뭐 도시락 사업도 하고 뭐 이건 진짜 일례이지만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조금 이렇게 아름답게 가꿔가면서 서로 활성화에 이제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전체의 예가 될 수는 없지만요. 보문산이 가진 숲길이라는 또 매력들이 있거든요.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숲길이 가진 매력을 시민들이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주민들이 더욱더 애착을 갖고 특성화시켜서 잘 발전하면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어느 곳인가 더 오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런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토론할 거리가 많네요. 저는 이 보문산 활성화에서 굉장히 단순 명쾌할 줄 알았더니 생각할 요소가 많다는 점을 계속 토론하면서 느꼈고 이제 마무리 총평 삼아서 사업성도 좀 더 확보하고 주민들과 함께 가면서 4대 원칙도 잘 견지를 하면서 이 그동안 20여 년 지지부진했던 이 보문산 활성화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최종 총평해 주시죠. 보문산은 힐링, 즐거움, 전통문화 또 도시만에 있기 때문에 편리성을 다 갖춘 우리 이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도시 공원 관광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보문산 활성화에 많은 과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이런 계획만 이제까지 무성했지 막상 집행을 못했습니다. 실행을 못했는데 앞으로 누가 지속적으로 이 관심을 가지고 이 보문산에 애정을 쏟을 것인가는 이 휴먼웨어 체계 수립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휴먼웨어를 오늘 강조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박 사무처장님. 네, 저는 이제 활성화라는 단어를 이번에 이제 많이 접하게 되면서 활성화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활성화라는 거는 뭐 단순하게 어떤 시설을 해놓고 야 이제 활성화가 끝났어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활성화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죠. 어떤 지속적인 관광 자원이 있고 거기에 가변하는 이제 시대상이라든지 시대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활성화는 ING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것들을 대전시가 그리고 또 보문산이라는 공간 내에서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나가야 될지가 좀 관건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대형화된 관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소규모의 또 어떤 지역의 특색을 찾아가는 관광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특색들을 지금부터 그런 콘텐츠들을 잘 발굴하고 지금도 7차 관광계획 수립 이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스토리 발굴이라든지 좀 집중해서 많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장인승 교수님 덕분에 오늘 관광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예. 총평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활성화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활성화도 좋고 다른 면에 있는 현재의 장애, 현안 문제, 그러니까 활성화 아이디어 내는 것도 좋고요. 거꾸로 지금에 있는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방안도 하나의 새로운 모티브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한 것처럼 생태 자원 조사부터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거를 보문산에다 올쳐놓으면 가용 지역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지역만 네.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환경 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어느 분이 좋은 글을 썼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전 보문산에는 이미 많은 보물들이 있다. 이러한 보물들만 찾아내도 보문산 활성화는 가능하다. 활성화를 위한 정당성을 내세우려면 제대로 된 생태 자원 조사부터 시작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시청에서 6월 1일부터 시소인가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태 자원 10선을 지금 의견 수렴 중입니다. 이런데 우리 시민들이 보문산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표시를 한다면 당연히 시나 구에서는 뭐 챙겨주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예. 세 분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 보문산 활성화되는데 더욱더 귀한 의견들 계속해서 제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대전의 보물, 보문산 정말 시민 여러분들의 지혜와 열정으로 이번에야말로 정말 대전 관광의 명소로 꼭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